안녕하세요. 6일입니다.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오는 걸 반백년 넘게 살아오면서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비 피해 없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구야, 제발 아프지 말고 빨리 나아라. 오늘은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도 아닌데 갑자기 왜가 왔을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몇 분 안 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최근 미국 대선 판도를 잠깐 이야기해보고 외환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해서 한번 정리해보고자 나왔습니다. 자, 그럼 특별판처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근 전 세계가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금리 문제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은행 인사들의 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이젠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시장이 좌지우지되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네요. 어제는 트럼프가 한마디 했다고 엔화가 오후 늦게에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왜 발생하고 있는가? 먼저 미 연준의 금리 문제는 놔두고 대선만 살펴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이 나이가 81살이나 되다 보니 고령화 리스크가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끔 넘어지시기도 하고 연설 중에 단어를 깜빡깜빡 하시기도 하고 중요한 행사에서 끄벅끄벅 조시기도 하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어디 있냐고 찾기도 하고 이런 이 대선의 상대방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민주당의 지지 세력들도 바이든을 후보에서 내리고 새로운 인물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봐도 바이든은 승산이 없는 듯합니다. 거기다 트럼프는 지난 유대중 총격 피습을 당했는데도 강건한 모습,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도 당당하게 싸우자고 외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슈퍼히어로로 각인되기도 해 동정표를 얻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엄청난 지지 세력의 결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트럼프와 바이든이 대선에서 붙으면 트럼프 승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 출정식도 현재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으로 답이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아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개인적으로는 바이든은 사퇴한다. 그리고 남은 인구에 집중한다. 문제는 누가 나와서 트럼프와 맞붙을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후보 추대 시간이 촉박합니다. 재밌겠네요.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J.D. 벤스를 지명했습니다. 관세나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 등에 제2의 트럼프라고 할 만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 39살의 젊은 나이에도 러닝메이트로 선택된 분위기입니다. 트럼프는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게는 특별히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관세가 높아지면 그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물가 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특히나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중국에게 미국 시장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대만과 한국 등 반도체 동맹국들은 지난 트럼프 집권기에도 쉽지는 않았는데 이번 재집권을 하면 더욱 힘들어질 듯합니다. 그리고 최근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중국의 반도체 시장에도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반도체 수출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또한 반도체 동맹국들도 중국과 계속 연기하면 무역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집권 이후 반도체 동맹의 균열이 생길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어제 17일 밤 미국 주식시장은 기술주 폭락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 17일 트럼프는 엔화와 위안화의 약세에 대해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달러는 강한데 다른 나라 통화는 약세다. 달러의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비치자 달러 대비 엔화는 158.5엔대에서 155엔대까지 크게 하락했습니다. 달러는 강세라 상대적으로 물건값이 비싸고 기타 다른 나라들은 환율이 약세로 전환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서 그렇게 된 것을 괜히 의도적 통화 약세를 유도한 것처럼 분위기를 유도해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력한 대선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시장은 즉각 반응해 엔화는 지난주 두 번의 개입 이후 어제도 마치 일본 당국의 개입이 있었던 것처럼 가격은 급락을 합니다. 때마침 일본에서도 차기 총리 후보로 유력한 코노다로 디지털상의 엔화 약세 지적도 힘을 실은 모습입니다. 어쩌면 살짝 물량을 쏟았을 수도 있겠다 보여지기도 합니다. 암튼 엔화는 장중 156엔대까지 밀렸으며 이후 오늘 아침 155엔대까지
추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급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의 급락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대선이 있는 11월 이전에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리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선순환되고 결국 그 공은 바이든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바이든에게 표가 많이 가는 게 싫은 겁니다. 본인의 집권 공약 자체가 인플레를 유발시키는 공약이 많아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바이든이 금리를 내려 민생 안정 지지표를 얻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파원 의장에게는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당근을 던져줍니다. 미리 금리를 올리면 너 자를 거야 하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파원 의장뿐 아니라 여타 영준 의원들도 지금은 9월 금리 인하를 당연시 말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100% 금리 인하를 확신하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의 입김이 얼마나 작용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흡사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정부 눈치를 보며 금리를 내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현재의 권력이냐 미래의 권력이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과연 외환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엔화는 당분간 강세로 전환될 듯합니다. 물론 지난주와 이번 주의 낙폭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가 하락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당국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계획으로 환율을 내리려고 투자한 노력도 있고 트럼프의 발언도 있고 물론 이에 유로화, 파운드 등도 강세로 가고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 분위기가 이어질 듯합니다. 금리는 어떻게 될까? 현재 9월 금리 인하는 100% 확신의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선반영된 미국 주가 상승 등을 보면 9월 인하는 정말 확정일 듯 하고 이후 올해 9월부터 3번의 인하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추가 인하는 힘들 듯합니다. 역시 트럼프 눈치를 봐야 하니 만약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어도 대선 이후인 12월 정도에나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9월 금리 인하가 없다면 증시는 대폭락, 환율은 폭등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존재감이 이처럼 크게 느껴진 적이 없네요. 미국 대선의 움직임이 이젠 세계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 민주당의 바이든은 과연 대선을 완주할 것인가? 사퇴한다면 대안은 누가 될 것인가? 트럼프의 압박의 파월 회장은 9월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반도체를 필두로 경제 동맹국까지 위협하는 트럼프, 과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등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로켓맨과 다시 재협상을 하기에는 이미 북한의 핵 보유 등 몸값이 너무 비싸져서 쉽지도 않고 가뜩이나 우리는 믿을 곳이 반도체뿐인데 자꾸 깐지 걸고 보조금 문제 걸고 넘어지고 결국 우리나라의 최대의 교역국이 중국인데 중국과 정말 단절할 수도 없고 또 주한미군 방위리, 관세 인상 등 산적한 요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잠깐 시간을 내어 최근 가장 핫한 미국 대선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6.25 외환시장 이야기는 수시로 등장합니다. 비가 많이 오니 피해 없으시길 기원하며 짧았지만 강렬하고 싶은 특별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부탁드리는 마지막 멘트,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